주식 투자에 AI가 도입된 거는 알파고 이후로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골드만삭스가 2017년도에 600명 정도 있던 쿼ant님들을 다 해고한 겁니다. 거의 100% 이제 AI가 실제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 2028년도에는 한 2배 이상, 2.5조 내지는 3조 이상의 달러들을 로봇 어드바이저가 운영하지 않을까. 그래서 열풍이 분 게 1시간을 투자해서 GPT로 로봇 어드바이저를 만들 수 있을까? 테슬라하고 메타에 주식 동향 알려줘 했는데 요즘 어떻게 하냐면 로봇 어드바이저로 코인 투자를 해요.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AI 에이전트가 뭔지 알아봤다면은 이번에는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시간에 AI 에이전트 그 영화에 나왔던 아이언맨이 좀 많이 생각이 났는데 자비스도 미래 AI 에이전트 중에 하나일까요? 영화 아이언맨에서 자비스는 매우 고도로 훈련된 AI 에이전트인데 토니 스타크 조력자 역할을 하죠. 거기서 보여지는 자비스의 기능을 한 번씩 살펴볼게요. 자비스를 크게 기술을 8가지 에이전트 기술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음성 비서. 영화 속에 토니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죠. 이게 현재 기술로는 구글의 어시스턴트, 아마존의 알렉사, 우리나라의 클로바, 그리고 카카오 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음성 비서 기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스마트 홈 제어. 그래서 영화 속에서는 이제 조명, 온도, 음악 막 이런 것들을 제어를 하죠. 근데 우리나라 기술로 삼성의 스마트 띵스가 글로벌 탑입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구글의 네스트, 그리고 LG의 띵큐 이제 막 시작했고 스타트업 중에는 이제 아카라 라이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강현실하고 인터페이스가 세 번째 이 기술인데 영화 속에서는 수트 안에서 헤드업 관련된 HUD에서 실시간 정보 시각화를 해주거든요. 이제 현재 기술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매직 립, 그다음에 애플 비전, 우리 네이버 랩스 뭐 이런 정도가 증강현실하고 인터페이스의 AI 에이전트 기술을 하고요. 네 번째가 데이터 분석. 영화 속에 상황 분석하고 실시간 정보 제공을 하죠. 이게 이제 IBM의 왓슨,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AI,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우리나라의 NHN 데이터 센터 뭐 이런 데서 이런 게 가능해질 것 같고, 다섯 번째가 로봇하고 기계를 직접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트 제어하고 원격 장치 제어하고 하는 이런 에이전트들인데 우리나라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다음에 테슬라 옵티머스, 그리고 현대 로보틱스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현대 중공업의 계열사더라고요. 현대 로보틱스 있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감정 인식과 상황 인식 대화인데 감정을 읽어요. 토니의 감정을 읽고 상처받은 것도 파악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현재 기술로 가능하다면 애플의 시리,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감정인식 기술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인디제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있고, 네, 솔트룩스라고 하는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보안 및 위험 감지 에이전트 기능은 실시간으로 보안 위협을 감지하고 대응해야 되는데 현재 이 전문화된 기술은 시스코, 그 다음에 지난번 국방 때 말씀드렸던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안랩이 있죠. 안랩.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기 개선을 해야 되는, 학습을 해야 되는 에이전트가 있어요. 그래서 토니하고 얘기하는 걸 계속 학습해야 되는 거. 제가 말씀드렸던 오픈 AI의 챗GPT도 있고 딥마인드도 있지만 가장 강력한 건 아마도 애플 인텔리전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카카오 브레인, 네이버의 AI 연구소 이런 데서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애플 인텔리전스가 모든 그 시스템들을 통합을 한다고 하면은 오픈 AI 입장에서도 되게 좋은 소식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들어왔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애플 사용자가 전 세계에 막 몇억 명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자기네들이 어찌 보면 이용당할 수도 있겠지만 들어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괜히 오픈 AI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본인들의 사용자도 늘리겠지만 본인들이 사용할 수 없는 데이터 접근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애플 인텔리전스에는 이미 다 구글도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구글도 접근할 수 없는 영역들을 애플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애플 인텔리전스가 지난 2년 동안 숨죽이고 가만히 웅크리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되지 않을까. 결국 데이터는 말씀하셨던 조 대표님 말씀하셨던 인간하고 가장 가깝게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그랬을 때는 애플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슈퍼 앱이 네이버에 카카오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애플 입장에서 보면 애플의 앱스토어가 슈퍼 앱이에요. 그걸 통해서 실제로 앱을 사용자를 통제하고 이 사용자가 어떤 앱을 어떤 에이전트를 설치를 했는지를 이해를 해서 그 에이전트한테 물어볼까? 라고 승인을 받으면 그러면 프로세스가 쭉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에이전트한테만 실제로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추천이나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루트를 애플을 만들 수 있어서 애플 인텔리전스는 실제로 인터페이스고 실제 뒷단의 전체 프로세스는 애플 앱스토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애플 앱스토어의 사이즈만큼 늘어나고 있는 게 GPT 스토어예요. 애플 앱스토어에서 발생하는 앱이 얘들이 이제 인기를 얻게 되면 GPT 스토어에도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얘를 매칭을 해 나가면서 GPT와 시리를 동기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도 가까운 미래에는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업무를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 HR하고 리걸, 법무 쪽이죠. 그래서 실제 미국은 HR 에이전트들이 실제 직원들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미팅하면 그 사람이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스탠스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팔로우업을 잘하는지도 확인하고 그래서 AI가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업무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측면에 가고 있고 리걸 측면에서도 실제로 변호사를 대리하거나 변호사 대신 문서를 작성해주는 그런 훌륭한 에이전트들이 많이 생기죠. 우리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뭐 3대 법인은 뭐 김앤장이나 광장 뭐 이런 데는 판례 분석해와. 아 그게 제일 그렇죠. 업무가 많죠. 근데 그 판례 분석을 광장이나 김앤장 같은 리걸 컴퍼니가 인간이 할까요? 그래서 법무법인들이 자문역들을 많이 고용을 합니다. 각 산업의 엑스퍼트들. 근데 엑스퍼트가 필요 없어요. 논문을 업데이트하면 논문을 다 분석해주고 쉬운 말로 얘기해줘. 그럼 신말로 써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자문역들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필드에 있는 동안에 AI라고 하는 이 챗GPT의 생성형 AI 이 슈팅이 나오기 전부터 그러니까 2023년 3월이라고 보면 2023년보다 3, 4년 전부터 이미 법률 회사들은 전부 AI를 도입하려고 입력을 시키고 있었어요. 데이터들을. ASI였죠. 그게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도 좀 걱정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될 거는 AI 윤리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또 오늘 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 빨리 AI 기본법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입법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인더스트리를 놓고서 AI가 확산될 수 있는 실제로 그다음에 돈 벌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뭘까를 한 단계 더 이제 리서치를 한 겁니다. 했는데 그래서 1000개의 이제 버티칼 인더스트리 사스 서비스들을 분석을 해서 여기에 AI 도입이 되면 어떤 게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해서 꼭지를 4가지 인더스트리 꼭지를 꼽았습니다. 네. 가장 중점으로 뒀던 게 한 서너 가지 정도 그 핵심 아젠다가 있었습니다. 키워드가. 아젠다는 첫 번째, 노동의 비용이 비싼 그런 인더스트리가 뭐냐? 첫 번째. 두 번째, 매우 복잡한 프로세스. 예, 그리고 세 번째, 규제 산업. 라이센스. 예, 이 3가지를 철폐하면 실질적으로 고비용에서 저비용으로 그다음에 그 장시간에서 단시간으로 서비스를 줄여서 컴팩트하게 서비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돈 될 수 있는 4가지 AI 에이전트. 첫 번째 인더스트리는 헬스케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그러니까 내가 나에 네. 대해서 계속
관리해주는 맞습니다. 앱의 뭐 PT 선생님이네요. 헬스 PT 케어.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이게 병원 영역으로 갑니다. 연결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김준하 교수님하고 이제 협의하고 지금 저희가 오픈 이노베이션도 논의하고 있는 거는 실제로 엑스레이를 촬영하거나 CT를 촬영했을 때 그거를 이제 현재까지는 분석만 해주거든요. 아, 모인 것 같다. 근데 그거를 실제로 리포트만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의사든 환자든 질문을 하면 어떤 발병률이 있어요? 어떤 게 치료가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백데이터를 주는 그런 의료 LLM 내지는 의료 AI 에이전트들이 생기지 않을까? 의사용으로, 학생용으로, 그다음에 환자용으로. 그래서 고비용. 그다음에 매우 복잡한 프로세스를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리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사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챗GPT한테 물어보면 판례도 찾아주고 거기에 대한 법례도 만들어주고 세 번째가 이제 어카운팅.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인데 이중장부를 쓰지 않는 이상 그거를 단순하게 만들어서 하고 있죠. 그래 우리나라의 그 어디죠? 더존. 더존이 이번에 어카운팅에 AI를 집어넣어서 획기적으로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우리 회계사분들이 굉장히 논란이 많으신 것 같은. 네, 근데 어쨌든 실제로 더존이 갖고 있던 거기 어카운팅 인프라에 사스 서비스에 AI를 얹으니까 실제로 더 이상 회계사하고 뭔가 껄끄럽게 업무 시간에만 전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마다 채팅으로 물어보면 AI가 답변을 주는 모델들. 예전에는 주산이라는 게 있었어요. 주판알. 주판. 네. 저도 주판하고 주판알. 다녔습니다. 주산하고. 근데 이제 역사 속에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회계사 직업은 그대로 있습니다. 인간은 계속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AI 에이전트가 도와주면 회계사님들은 또 그거 확인하고 또 다른 잡들이 생기는 거니까 저는 안전하다고 봅니다. 어려운 프로세스를 줄여서 그다음에 고액의 연봉을 줄여가지고 내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목표였다면 마지막으로 핵심적으로 꼽은 게 파이낸스입니다. 어떻게 돈을 벌지? 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그거를 이제 AI 로봇 어드바이저라고 하는데 이 로봇 어드바이저는 2000년대 초반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있었는데 실제로 챗 GPT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대중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는 한 7,000조 정도의 그 위탁권을 갖고 이제 금융을 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이제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로봇 어드바이저를 도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도 로봇 어드바이저를 도입해서 실제로 퀀트 포지션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감정을 배제한 모든 팩트 기반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모델들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 얘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 시장의 트레이딩의 70% 이상을 로봇 어드바이저가 대신하고 있다. 주식 투자에 AI가 도입된 거는 알파고 이후로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그 로봇 어드바이저에 실제로 쿼리 값들 내지는 펑션 값들을 실제로 함수들을 이제 사람들이 집어넣고 요때 팔아주세요. 그거는 정세에 맞게. 왜냐하면 경제라는 게 그냥 그 숫자적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세들을 보고서 아까 말씀하신 퀀트님들이 이제 거기에 지표들을 다 집어넣고 그거를 알고리즘을 계속 변환하는 튜닝하는 모델들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이제 골드만삭스가 미국에서 제일 큰 투자 회사지 않습니까? 근데 2017년도에 600명 정도 있던 퀀트님들을 다 해고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100% 이제 AI가 실제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실제로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하고 퀀트가 그 로봇 어드바이저가 투자하는 게 양분이 되고 있는데 미국 월가에서 지금 투자를 계속 해본 결과 로봇 어드바이저는 장투에 가깝다. 장투에 적합하다. 그래서 실제로 연금 투자 같은 것들을 대부분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는 한 1.5조 정도를 지금 로봇 어드바이저가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2028년도에는 한 2배 이상, 2.5조 내지는 3조 이상의 달러들을 실제 연금을 로봇 어드바이저가 운영하지 않을까. 이미 장기 투자할 부분에 대한 그 돈들은 사용자들도 AI를 더 신뢰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열풍이 분 게 1시간을 투자해서 GPT로 로봇 어드바이저를 만들 수 있을까? 실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멀티 에이전트라는 게 그런 건데 이게 이제 그 MS 오토젠이라는 것도 있고 엔트로픽의 클로드 3.5도 그렇고 실질적인 실험을 하는 거예요. 테슬라하고 메타에 주식 동향 알려줘 했는데 이게 뭔가 분석이 잘못됐어요. 그럼 이거 오류 잡아주는 또 다른 에이전트가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주식을 동향을 분석하는데 에이전트 4개, 5개를 같이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유튜브에도 그렇게 한 70강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강부터 70강까지 따라하면 이제 이런 로봇 어드바이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강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따라서 해보니까 실제로 이제 주식 투자에는 좀 불투명한 게 좀 많은데 이제 리스크가 심하니까 요즘 어떻게 하냐면 로봇 어드바이저로 코인 투자를 합니다. 로봇 어드바이저를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거기에 트레이딩을 해보고 한 달 정도 놔둔 다음에 리스폰스를 보는 결과들이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로봇 어드바이저는 실제로 100%에서 300% 이상 사람보다 좋은 결과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그런 결과에서는 조금 성적이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상향으로 계속 가는 것들은 실제로 로봇 어드바이저가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예상외로 얻어내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AI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아까 말했다시피 그 온디바이스처럼 보안 문제인데요. AI 에이전트는 보안이나 개인정보 뭐 이슈가 뭐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보안은 취약하다라는 면이 오히려 맞는 표현이긴 한데, 그래서 다시 또 애플 인텔리전스로 돌아오면 그 보안을 가장 잘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온디바이스 AI라는 거죠. 내가 들고 다니면서 나에 해당하는 내용들만 스스로 보호를 시키고, 그리고 서버를 통해서 다른 애플리케이션들이나 다른 에이전트들이 가입이 될 때 매스킹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온디바이스 이 AI가 될 테니까, 결국은 온디바이스 자체는 첫 번째 비용이 덜 들어가요. 구독료를 안 내니까 서버리스하게 사용을 하고 내가 들고 다니니까. NPU 자체가 전력을 안정적으로 쓰기 때문에 보안과 비용을 다 잡은 에이전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온디바이스가 왜 중요하냐면 인공지능은 지금까지 개발된 LLM, 라지 랭귀지 모델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치가 없고 맥락이 없어요. 다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런데 온디바이스 안에서 나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컨텍스트를 이해해요. 김준하 교수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 예측되는구나를 온디바이스 안에서, 내 휴대폰 안에서는 보안을 신경 쓰면서 알아주는 AI가 계속 돌아가는 거죠. 학습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온디바이스 안에서 얘가 흩어져 있는 각각의 에이전트들을 합치는 멀티 에이전트 기능을 가장 잘할 수 있어요. 얘가 또 같이 서버 위에 올라갈까 클라우드 위에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 되면 오는 네트워킹 자체 내에서 보안이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온디바이스 안에서 멀티 에이전트를 사용할 수 있는 통합적인 기술, 인테그레이션 기술하고, 마지막으로 웹이나 앱에서 내 개인정보 막 집어넣고 신용카드 정보 집어넣고 은행 정보 집어넣으면 불안하시잖아요. 근데 이 보안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게 바로 이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이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기 때문에 한 번의 입력으로 보안이 전부 철저히 유지되면서 다른 곳에서의 침투를 매스킹한다라는 면에서는 저는 지금 뭐 데이터 구조 문제, 관리 문제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해결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AI 에이전트의 3가지 맥락 이해하고 좀 멀티 에이전트 쓰게 해주고 보안까지 해결하는 게 아마도 온디바이스 AI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애플을 보면 애플 인텔리전스, 시리는 실제로 사람하고 소통하는 방식이죠. 소통하는 방식 뒤에 실질적으로 정보는 애플의 슈퍼앱은 앱스토어가 되지 않을까. 그 앱스토어와 연결된 다양한 에이전트들, 구독자 내지는 사용자가 선택한 에이전트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기능들을 수행하는 모델들을 이 시리가 내지는 이 애플 인텔리전스가 대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 사람을 대신해서 변호사처럼 비서처럼 모든 정보를 마스킹하고 다양한 에이전트들과 소통을 하는 모델들. 그래서 정보는 애플 외에는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는
그런 모델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유사한 모델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다음에 구글도 삼성도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방금 오늘 얘기했던 AI 빅테크 외에도 뭐 국내에도 AI 에이전트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내 시장도 어떻게 성장이 될지 기대가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테크와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먼 걸음 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